어슬렁 함께 가요. 딜레이요?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아마 10초 정도 안 될까요? 10초? 근데 제가 치면은 금방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게 타자를 치면 딱 엔터 치면 하나, 둘, 셋, 넷, 4초 만에 올라가네? 한 딜레이가 4초 되는 것 같아요. 아, 김상국 선생님 책 구입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책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계속 지금까지 마을에 계속 있어서 힘든 날을 보냈는데 갑자기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연락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책 내셨어요? 아, 아직 책 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책 모르시군요. 아, 책 제목은 철밥통을 깨고 아프리카로 출근합니다. 교보문고 이북으로 냈습니다. 전자책. 아, 광고도 해주세요. 많이 했는데요. 너무 안 했나, 광고를? 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네요. 이북으로 교보문고에 그 철밥통을 깨고까지만 치면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아, 일주일밖에 안 지났다고요? 아, 나 한 달은 지난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그럼 지금 일주일째 교보문고에서 시하고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계속 주행 중입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니까 상당히 쑥스러운데요. 많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랑이 아니라 PR이죠. 네. 드디어 우리 채널에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구입해 주셨고 또 많이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쓰면서 느꼈는데 아, 글을 쓰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만 했잖아요. 방송할 때는 뭐라 그러나 이게 약간 좀 B급이야. B급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때로는 막 날카로운 언어도 쓰고 때로는 액션도 좀 커지고 때로는 막 욕도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정규 방송이 아닌 KBS 방송이 아닌 유튜브 방송의 어떤 B급 감성을 자극하는 구조라면 글은 또 그렇게 못 쓰잖아요. 좋은 언어를 선택해야 되고 또 언어 선택에도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글을 쓰니까 야, 이게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저도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기존의 작가님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죠. 우리 강주원 총무님도 예스24만 쓰다가 교보에도 가입했습니다. 아마 예스24에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은 책이 뿌려질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교보가 제일 먼저 받아들이나 봐요. 교보문고에서 제일 먼저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예스24 우리가 또 알라딘 이쪽에도 아마 지금쯤은 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제일 힘든 일정인 이제 파타마을에서 제가 계속 지내다가 8일 밤을 잤거든요. 8일 밤을 자고 이제 반기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부알리 포스트에 가서 이제 농업 교육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도 설명하고요. 아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부알리 포스트는 저도 거의 한 10개월 만에 처음 갔는데 다시 사람들 만나보니까 아주 반갑고요.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아서 인터넷 실방을 한번 켰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아니 왜 이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제가 파타 마을에 가서 거기 정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아요. 거기에 가서 일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기온도 힘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마을은 사람이 중심이거든.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거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막 갑질하듯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아니라 항상 회의를 하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도 마을 주민들이 먼저 하도록 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새마을이거든요. 다른 지원 사업들하고 구별되는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고이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종교단체, 특히 천주교에서 한 번씩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은 정말 대형 막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대형 트랙터, 막 농기계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안 하면 막
전부 잘라. 완전히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돈이 많아서 그런가?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제가 보니까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 이꼴 권력이라. 그래서 무조건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일 못하면 바로 자르고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왜 나쁘냐면 만약에 그분들이 떠났다. 그분들이 막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업할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떠나거든. 언젠가는 떠나는데 만약에 떠났을 때 거기 있는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 현상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100% 유지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이 엄청 비싼데 그 트랙터 돌리려면 그 기름을 어디서 구해요, 주민들이? 말도 안 되죠. 지금 기름 여기도 뭐 엄청 비쌉니다. 여기는 기름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주 명령을 해서 기름은 차량에게만 한정을 해서 판매해라. 다른 데는 기름을 살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나 차량에서 직접 기름 넣는 거는 허용해 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싸요. 한국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6,000원 정도 1리터에. 한국이 지금 2,000원 뭐 넘었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6,000원이야. 6,000원. 근데도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유소에 가면 그 기름을 사려고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굉장히 이상한 풍경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한 트랙터 뭐 이런데 컴바인 이런데 기름 넣는다 하면 중앙공 같은 경우는 아예 팔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가서 사야 되냐면 암시장 가서 사야 되거든. 암시장 가서 사면 약 한 35%가 더 비싸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도 좀 샀거든요. 왜냐하면 이 밭을 갈아야 되잖아. 밭을 갈아야 되니까 소형 관리기지만 거기에도 넣어야 되는데 암시장에서 가보니까 한 35%더 비싼 거야. 난리 난 거죠. 35%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약 한 2,000원을 더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터당 8,000원에 사야 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름 암시장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나를 따르라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게 좀 저도 몰랐는데 총무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고 그거 보고 제가 깨달음이 많았어요. 그날 저녁에 총무님 주신 그 메시지 보고 제가 앞으로 좀 더 정신 차려서 일을 해야 되겠다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뭐 누구라고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가서 정말 거대한 자본으로 이 의과대학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농업대학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형 농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진짜 성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그 일을 하면 하루에 인건비가 1,500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마을 주민들을 고용을 하신 거야. 400명을. 근데 보니까 뭐 그 중에는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게으른 사람도 있고 뭐 아프리카가 원래 그래요.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처음 보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보면 이게 엄청 열받는 거야. 일을 못하는데 여기 와서 하루 인건비 1,500원을 받아가? 이런 게으른 놈들이 있나? 이런 이유로 인원을 400명에서 100명으로 확 줄이는 거죠. 한국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타당한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일 못하면 잘라야죠. 왜냐하면 한국은 성과주의니까. 성과주의로 우리는 성장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면 정말 막 그분 너무 잘하신다. 뭐 일 못하면 잘라야지. 정말 한국적인 댓글 있죠.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신다 했는데 제가 그 댓글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팠어요. 저분이 정말 아프리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처음 오셔서 그런갑다. 이러면서 저도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아프리카 이해 못 할 때 10년 전이죠. 아니 왜 돈을 주는데 왜 저리 일을 안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돈을 주는데 내 방식대로
완벽하게 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일을 못해. 그러면 잘라. 그러면 단기적인 성과는 나올지 몰라도 만약에 그 현지에 갖는 외부인들이, 한국인들이 떠났다. 그렇다면 그 농사 시스템이 무너지죠. 무너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왔잖아요. 새마을의 본질은 사실 새마을과 다른 개발 협력 분야의 차이점이 뭐냐면 새마을은 주민 참여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주민 참여를 엄청나게 중요시했죠. 한국의 새마을 운동 볼까요? 우리는 먼저 정부에서 주도했어요. 농가가, 주민이 먼저 주도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를 했는데 뭘 했냐면 시멘트와 철근을 마을에 나눠줬거든요. 그건 정부가 아주 잘했어. 거기까지는 끝이고, 그러면 주민들은 뭐를 했냐면, 그러면 그 시멘트하고 철근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마을에 다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에 다리를 놓을지, 아니면 뭐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 집 앞에, 누구 땅에다가 도로를 넓힐지, 이거는 주민들이 뭐 밤을 새워 회의를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새마을이라는 거죠, 새마을. 무조건 강압적으로 뭐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마을 입장에서는 정말 일 못하는 이웃이 있어도 같은 우리 마을 일이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까 서로 다독이면서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보면, 하나의 예를 보면 한국도 거대한 단체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의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한국이 돈하고 장비를 대줄 테니까 무작정 나를 따라오라. 이런 식의 어떤 시혜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시혜적 접근.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그냥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사업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잘 돼.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때우면 돼. 그래서 성과가 잘 나와. 사업 기간 중에는. 근데 만약에 떠났다. 한국 전문가들이 전부 철수했다. 그러면 그 트랙터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 농장 다시 잡초밭 되는 겁니다. 그 넓은 농장을 누가 일을 하겠어요. 트랙터로 갈아야 되는데 그 비싼 기름값을 농민들이 댈 수가 있나요? 하루 1,500원 받는데 트랙터의 기름이 1리터에 한 8,000원 하는데 아프리카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 말도 안 되죠. 오늘 제가 영상 올린 그 댓글에도 아유 뭐 그까지 가서 성과가 그렇게 없느냐 뭐 이런 성과주의로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아프리카에 일할 때는 한국식 성과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과 기다림,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은 정말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서스테이너블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거든요. 목표가 오로지.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뭐 새마을이 무조건 잘한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잘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돈 가지고 갑질하면서 일 안 하면 잘라버리고 뭐 이러면 편하죠. 돈이 장땡인데 돈 가지고 다 해버리면 거기다가 막 큰 댐 지어주고 큰 저수지 지어주고 막 트랙터로 막 확 갈아갖고 옥수수 심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옥수수 수확하고 봐라 이게 우리의 성과다 하면서 사진 찍고 언론에 홍보하고 그렇게 일하는 게 정말 대단한 성과잖아요. 근데 새마을은 다르다는 거죠. 새마을은 주민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을 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유튜브 보면서 야 저쪽하고 비교하니까 저쪽은 성과가 저렇게 잘 나는데 왜 새마을은 성과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우리 새마을이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새마을은 정말 우리가 떠난 뒤에 더 잘 되고 있다. 제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세네갈 맹겐보이 마을을 제가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 세네갈 맹겐보이는 이제 새마을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떠나고 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보다. 그게 더 좋지 않나요?
그냥 막 한국의 중장비 가져와가지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막 농사 지어가지고 옥수수 막 수확해가지고 만약에 사업 끝나고 떠나버리면 그냥 트랙터는 방치되고 거기 필드는 전부 잡초밭되고 거기에 세워졌던 뭐 창고 이런 거는 전부 막 귀신 나오는 그런 기곡 산장이 되고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성을 막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인건비가 1,500원인데 그 중에 400명을 고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300명을 잘라내고 100명 가지고 일하면 훨씬 더 좋죠. 경제학적으로는 맞죠. 경제학적으로 뭐 당연히 그래야죠. 일 잘하는 사람 100명만 선발해서 우리 잘해보자. 경제학적으로는 맞는데 새마을은 조금 그거하고 다르다. 우리는 주민 우선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함께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혜운현수님, 나도 새마을 운동할 때 부역 많이 했습니다. 비포장 도로 깔고, 그죠? 막걸리 2말 사주고도 했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서구 중심주의 사고 혹은 원조국 중심의 사고 방식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원조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1950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해와가지고 아프리카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저는 뭐 없다고 보는데,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1960년에 아프리카가 독립하고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있나요? 아프리카가? 거의 없죠. 오히려 막 더 옛날보다 과거 오히려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과거의 유럽의 식민지 시절보다 오히려 주민들이 더 못 살고 더 배고프고 그리고 아이들은 굶어가지고 저녁에 배가 고파갖고 새우잠을 자는 그런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서구의 사회들이 그렇게 막 돈을 가지고 와서 원조를 그렇게 잘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배고픈 사람들은 더 늘어만 나올까요? 이거 정말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오늘 그냥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켰는데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약간 좀 기다림의 미학, 좀 기다려줘야 돼. 여러분들은 막 성질이 급하잖아. 그래서 댓글 보면 막 짜증나죠? 아이고, 오늘 또 그 발로 밟는 짝퉁 펌프 있죠? 그거 보고 막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발로 밟는 펌프.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논에 물대갖고 벼농사 짓느냐. 당연히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정말 힘들죠. 발로 밟아갖고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데 그걸로 언제 벼농사 짓느냐. 근데 그걸로 다 벼농사 지어요. 실제로. 여러분 네팔 아시죠? 제가 네팔이라는 나라에 갔다 왔는데 네팔도 이게 산악지대잖아요. 거기도 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정말 히말라야 산맥에서 만년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물이 항상 막 이렇게 내려오고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근데 이 경사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물이 지나치게 막 빨리 내려가가지고 정작 벼농사 짓는 시즌에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보니까 이게 맨 짝퉁 펌프 있죠? 짝퉁 펌프로 논농사를 짓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얕은 관정. 그게 놀랐어요. 거기는 한 70만 원이면 30m 깊이를 파가지고 짝퉁 펌프 설치해가지고 물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한국 돈으로 70만 원인데 여러분 여기 중화공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신 그 짝퉁 펌프 있잖아요. 그게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1,50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새마을에서 지원했는데요. 주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죠. 그걸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새마을에서 그걸 하나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그 마을의 지금 보배입니다. 보배. 발로 누구 어떤 분이 아니 그거는 짝퉁 펌프가 아니고 운동기구인데요.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던데 정말 발 운동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발 운동이 많이 돼.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오는데 그거 갖고
실제로 농사 짓습니다. 한 1헥타르 정도는 짝퉁 펌프 한 개 갖고 지을 수 있거든요. 네팔에서 그렇게 짓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네팔 가면 그 짝퉁 펌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1헥타르 벼농사 짓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그런데. 근데 문제는 가격이, 거기는 네팔은 70만 원인데 똑같은 얕은 관정을 파서 한 30m 이내거든요. 30m 이내로 관정을 파서 벼농사를 짓는데 왜 중화공은 1,500만 원이나 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오늘의 문제. 자, 네팔도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네팔도 내륙 국가고 중화공도 똑같은 내륙 국가입니다. 그죠? 중화공 내륙 국가라서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네팔은 짝퉁 펌프 가격이 70만 원, 중화공은 1,500만 원. 왜 그럴까요? 우리 때는 손으로 다 또랑 물 펐는데, 그죠? 손으로 또랑 물 펐죠. 맞습니다. 예.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한번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진짜 대단하다. 이거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적어봐 주세요. 우리나라 70년대 후반 임금이네요. 1,500원이요? 네. 우리나라 70년대 후반은 1,500원보다는 높지 않았을까요? 70년대 후반이면 우리도 전지분유 원조 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70년대 후반이면 이제 70년대 80년대니까 짜장면이 약 한 500원 하던 시절 아닌가요? 그죠? 인프라 차이 맞습니다. 역시 김효인 선생님. 중화아프리카 공화국 주위에는 없는 것을 구하려니 비싸고 네팔은 인도, 중국으로 공산품을 구할 수 있어서 가격 차이 나는 거죠. 이야, 정답입니다. 정답. 네. 이게 이 제조 국가가 주변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네팔은 제조국이 없잖아요. 네팔은 제조하는 게 좀 힘들어. 왜냐하면 전부 인도산을 쓰는 거야. 바로 밑에 인도잖아요. 인도라는 커다란 제조 국가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중국도 가까워. 중국이라는 막 모든 걸 제조할 수 있는 국가가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구하면 돼요. 그리고 도로망도 잘 되어 있어. 인도하고 제가 가보니까 네팔하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해요. 자기들끼리는 뭐 비자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물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짝퉁 펌프 한 개가 70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가격 조사를 하러 가봤는데 직접. 근데 중화공은 1,500만 원. 왜냐면 중화공 인근에는 제조 국가가 없어. 전부 제조할 수 없는 국가예요. 밑에 DR 콩고 뭐 세계에서 거의 뭐 못 사는 축에 들죠. 옆에 남수단, 이 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못 살죠. 이러니까 뭐 없어. 그나마 카메룬이 조금 잘 사는 나라인데 카메룬은 석유 때문에 잘 살고요.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들은 그만큼 힘들다,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거 여러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보면 한국만 생각하잖아. 아이고 그거 가격 얼마 안 하는데 그 몇 개 더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짝퉁 펌프 겨우 그거 한 개 해주면 어떡하냐 막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근데 한 개가 1,500만 원이라니까요. 1,500만 원.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새마을은 막 돈으로 돈질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너무 없고요. 다른 원조 기관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죠.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걸 막 2개, 3개씩 나눠주지 못한다. 그리고 농사도 막 트랙터 가지고 와서 왜 로타리 안 치느냐 뭐 이런 댓글이 과거에 많았는데 트랙터 한번 임차하는데 제가 세네갈 있을 때는 한국 돈으로 1헥타르 하는데 트랙터 하는데 한 6만 원 정도였거든요. 여기는 얼마인지 아세요? 중화공은 트랙터 한번 임차해서 로타리 치는데 1헥타르 치는데 와 제가 60만 세급판이니까 36, 28, 180만 원 한국 돈으로 1헥타르 로타리 치는데 이게 너무 기형적인 거야. 아니 1헥타르 농사 지어가지고 180만 원을 빼지도 못하는데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로타리 좀 쳐주세요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요. 야 진짜 어려운 나라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저는 80년 초에
보링 그라우팅 지하철 공사도 했는데 경운기 대가리 달아서 산발이 세워서 20에서 30m는 파기 쉬운데 안타깝네요. 아, 그죠. 아, 너무 안타깝죠. 아, 회원 현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 기계 이름이 야마돈인가? 아, 그래요? 아, 80년도 초에 보링을 하셨다는 거죠? 아, 그러셨구나. 기술자시네요, 기술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거든요. 아, 지금 한 번 더 제가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 많을 텐데요. 철밥통을 깨고 아프리카로, 예,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 여러분들 한번 많이 사주시고요. 이게 전자책이라서 4,5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도 부담 없고요. 커피 한 잔 뭐 마시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그러고 따지면 진짜 여러분들은 땡 잡은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10년 동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걸 거기에 진짜 진솔하게 썼거든요. 제가 뭐 유명 작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책을 태어나서 처음 써봤고요. 정말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꾹꾹 눌러서 썼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막 이렇게 책을 썼다고 광고도 안 했어요, 첫날은. 왜냐면 부끄럽잖아. 우리 유튜브에 광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와, 이거 광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도 참 궁금해요.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아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작가처럼 유명한 작가라든가 그러면 뭐 이해하죠.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근데 뭐 인간 안독종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쪽 책이라는 세계에서. 제가 책을 처음 써봤는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놀랐고 출판사도 굉장히 놀랐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혜훈현수님, 지금은 홍 선생님처럼 오토바이 탑니다. 근데 전자책을 볼 줄 모릅니다. 사보고 싶긴 한데. 그래요? 아, 그냥 휴대폰으로 보시면 돼요, 휴대폰. 휴대폰에 카톡 하시잖아요. 휴대폰으로. 카톡 하시듯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이 막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그냥 거기서부터 읽어도 됩니다. 이게 연속되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딱딱 끊어놨거든요. 나중에 이게 또 의외로 호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또 종이책으로 다시 만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왜냐면 처음에 종이책으로 할까 전자책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종이책으로 하면 이게 출판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한 500부는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한 권에 10,000원만 잡아도 500만 원인데 만약에 그 책이 팔리면 관계없지만 이게 만약에 500만 원이 안 팔리면 내가 그걸 다 떠안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도박이잖아, 도박. 그래서 전자책은 뭐 한 10만 원이면 되거든요. 출간하는데. 그러니까 종이책은 500만 원 필요하고 전자책은 10만 원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뭐 저도 처음 글 쓰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자책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지. 이렇게 많이 팔릴 줄 알았으면 정말 종이책으로 처음부터 나갈걸. 아니,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네. 아이고, 취소. 앞으로도 계속 전자책으로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2탄, 3탄 쓰려고 해요. 이게 쓸 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무셔야죠. 지금 새벽 1시가 지금 다 돼 가시잖아. 예? 처음부터 영상은 다 봤지만 건명입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네. 혜은현수님은 제가 그러면 혹시 종이책으로 만들면 제가 제 돈으로 사가지고 혜은현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이책 나올 때 이메일 주시면 제가 혜은현수님께 한번 드릴게요. 혜은현수님, 거제도 사시는구나. 거제도 우리가 한번 갔었는데, 우리 그 모임도 한번 했었고요. 정모도. 거제, 통영에서. 나중에 정모할 때 한번 오세요. 정모할 때 책을 드리면 되겠네. 어슬렁 함께 가요.